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분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연초에 그 캘리그라피를 써서 인사를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고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거 한번 좀 올려봤으면 좋겠다, 또 여가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셔서 오늘은 조금 좀 부끄럽긴 한데 제 그 방을 좀 보여드리고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쓰는지, 또 제가 요즘에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 방을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 방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냥 되어 있는데요. 우선 여기는 이제 제가 강의 PPT도 만들고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마이크는 요새는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코로나 때 원격 그 영상 강의할 때 좀 썼는데 이제는 별로 안 써서 지금 뒤로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고, 이쪽에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작업을 많이 시간 내서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캘리는 조금 좀 이제 한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캘리 쓰는 이제 펜이고, 요게 이제 붓펜, 요거 이제 딥펜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요 딥펜을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잉크, 요거는 이제 낙관이라 그러죠. 낙관, 이거 낙관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인주, 낙관 찍는 인주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딥펜, 이제 이게 펜이에요. 펜, 딥펜, 깃털 달린, 이게 영국에 놀러 갔던 제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깃털 달린 이 펜을 이렇게 하나 선물로 사다 주셔가지고, 이것은 지금 제가 가끔씩 쓰고 있고, 좀 보관 개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또 상담을 좀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하고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타로를 좀 배웠어요. 타로. 타로를 배워서 타로 상담사 한 6개월 공부해가지고 타로 상담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로 연습 이렇게 가끔씩 여기서 이제 타로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드로잉, 요새 좀 드로잉을 좀 한다고 이제 드로잉 펜들 이렇게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제가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드론을 지금 하고 싶어 가지고, 요거 지금 그 테무에서 아주 싸게, 일단 아주 싼 걸로 하나 지금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한번 실험을 좀 해봐서 드론 좀 배워가지고 연말에는 드론으로 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딥펜으로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저 카메라 세팅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이렇게 뭐 아동 학대라든지 학교 폭력이나 이렇게 강의를 가면 끝난 다음에 필요한 좋은 문구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직접 써주고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액자까지 이렇게 좀 조그마한 걸 준비해가지고 가서 글씨를 써드리고 있거든요. 우선 그래서 오늘 이제 캘리를 많이 쓰시고들 계시는데, 저는 이제 무슨 제가 캘리를 가지고 돈 벌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좀 원하는 분들에게 글씨 써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완전 프로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캘리를 의외로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오늘 좀 보고 배우시면 엄청나게 쉽게 바로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우선 캘리를 생각하실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붓펜, 제가 조금 전에 보내드렸던 이런 이제 붓펜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붓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붓으로 쓰는 것보다 이런 이제 붓펜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쓸 수 있고, 또 복잡하게 먹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이걸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게 딥펜이거든요. 딥펜. 요게 이제
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닙. 여기 이제 닙이에요, 닙. 저는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영어할 게 아니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보관을 해놨는데 이걸 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각자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이름 같은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내가 쓰기 좋은 걸로 골라서 나중에 쓰시면 돼요. 요런 게 아마 시중에서 하나에 그 보통 뭐 300원, 500원? 비싼 건 한 700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딥펜이 이게 만년필이잖아요. 이게 만년필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만년필은 이 잉크를 여기다가 그 채워 넣어가지고 잉크가 계속 나오게 해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딥펜은 잉크를, 딥이라는 게 이제 적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적셔서 쓴다. 그래서 이제 딥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펜대에다가 닙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잉크로 적셔서 이렇게 써주는 그런 것을 이제 딥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닙을 펜대에다가 이렇게 좀 꽂아놨어요. 요거는 일반적인 그 딥펜 펜대고요. 요거는 이제 영어 쓸 때 쓰는 펜대예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영어 쓸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펜대도 있긴 한데 저는 지금 뭐 한동안 안 써서 그런지 어디로 가버렸나 지금 안 보이네요. 잉크는 이런 일반적인 잉크 그냥 쓰시면 돼요. 물론 이런 고급 잉크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선물용이나 이렇게 쓸 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일반적인 잉크로 연습할 때는 이걸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일반적인 잉크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종이는 보통 A4 용지를 연습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이제 80g짜리 AA 그 A4 용지예요. 근데 이제 종이를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앞뒷면이 있어요. 까칠까칠한 면이 있고 미세하게 아주 부드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 부드러운 면이 앞면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면에다가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까칠까칠한 뒷면에다 쓰면 글씨가 이제 아무래도 잉크다 보니까 번져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쓸 때 줄 긋는 연습부터 이렇게 좀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면 펜대하고 나하고 몸이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면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씨를 좀 유연하게 쓰려면 몸 푼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이렇게 이제 쓰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립을 골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조금 전문가가 되면 립 이름들을 각각 다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뭐 전문가 될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글씨를 이제 쓰면 되겠죠. 쓰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캘리그라피라는 게 이제 그림 글씨, 흘림 글씨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잘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캘리는 자신만의 글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글씨 잘 쓰고 못 쓰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켈리를 보고 야, 저 글씨는 잘 썼다, 저 글씨는 못 썼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글씨든 잘 쓴 글씨, 못 쓴 글씨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너는 이 녀석아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자기 개성을 다 추구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글씨를 아무렇게나 막 써도 다 이게 잘 쓴 글씨다, 못 쓴 글씨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없어요. 잘 쓴 글씨, 못 쓴 글씨 이걸 이야기를 한다는 건 하수예요, 하수. 그래서 누가 뭐 잘 썼네 못 썼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도 사실 악필이었거든요. 악필이란 글씨를 거의 뭐 못 알아먹는 수준 이런 정도 되니까 첫 번째는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쓴 채 못 쓴 채 잘 쓴 글씨 못 쓴 글씨가 없이 내 글씨체가 곧 상품이다. 내 글씨체가 곧 예술이다. 내 글씨체가 곧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를 쓰실 때 두 번째가 글씨에서 풍기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자기 글씨체에다가 플러스 자기만의 글씨체에다가 글씨에서 풍기는 의미를 함축시켜서 넣는 이제 글씨를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착하게 그러면 착하게 이게 글씨가 착하게 보이나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착하게는. 그러면 이 글씨체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쓰면 이 글씨가 좀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글씨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담아서 글씨를 쓴다. 이렇게 해서 요걸 플러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 더 플러스 한다고 하면, 그 글씨에 스토리를 심어라.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스토리를 심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글씨를 써달라고 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심정으로 글씨를 쓴다. 이렇게 마음을 읽는다는, 나는 마음으로 쓴다. 심정으로 글씨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씨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꼭 생각하시면서 쓰면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글씨를 보고도 어떤 의미라든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종이에다도 쓰시는데, 조금 엣지 있게 쓰시려면 이런 이제 칼라 종이도 있고, 저는 이제 보통 써줄 때 이렇게 칼라 종이에다가 써서 액자에다가 넣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 종이도, 요거는 80g짜리인데 이 칼라 종이는 120g 정도 돼요. 이것도 앞뒤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인데 부드러운 면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면을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 참에 요를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영어 쓸 때 쓰는 거거든요. 영어 쓸 때 한번 봐볼게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영어도 요새 좀 캘리로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어를 쓸 때 이거는 이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글 좀 연습하시고 나서 배우시면 되고, 이제 오늘은 한글 배울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글씨체는 자기가 어떤 글씨체를 쓰든 자기가 쓰고 있는 글씨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다만 글씨에서 풍기는 의미를 좀 같이 포함을 시키고 스토리를 심어라.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이라는 글씨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사랑. 근데 요거를 이제 캘리로 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 글씨체죠. 나만의 글씨체. 근데 여기에다가 글씨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이제 플러스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의미. 사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사랑에 대한 느낌이 나나요? 글씨에서?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의미가 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스토리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를 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사랑의 느낌을 준다는 기분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상대방에게 상당히 깊이 있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죠. 물론 이제 이보다 더 잘 쓰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캘리는 잘 쓴다, 어떤 것이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누구도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쓴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 우리가 보기 좋은 글씨라고 한다면. 그런데 캘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표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행복이다, 뭐 이렇게 써달라고 누군가 그랬다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그 문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쓴다면 예를 들어서 사랑은 행복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쓴다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한테 주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을 맞춘다든지 또는 글씨와 글씨 사이에 이걸 이제 조형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형미가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이제 글씨가 이쁘게 보이고 안 이쁘게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쁜 글씨, 다시 이야기해서 좋은 글씨, 뭐 좋지 않은 글씨, 이쁘지 않은 글씨는 없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글씨든지 이렇게 도전해보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아유 내가 왜 그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지? 왜 이렇게 밉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 글씨는 어떻게 쓰든 내가 쓴 글씨는 이쁜 글씨고 좋은 글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롱해롱 이렇게 쓴다 그러면 글씨가 예를 들어서 해롱 그럼 이게 해롱해롱 하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해롱해롱 보이죠.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 이게 이제 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을 막 하다 보면 그 누군가가 어떤 글씨를 써달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자꾸 그 자기 글씨체를 바꾸려고 하거든. 안 이쁘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이쁘다고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글씨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라. 못 쓴 글씨란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 생각부터 깨면 나머지 요 부분은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글씨를 쓴다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쉽지 않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혹시라도 캘리를 조금 써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비용 그렇게 안 들어가고 종이하고 그 펜 정도 요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집에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글씨체를 좀 재밌고 유머스럽게 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